손에 잡히는 쉐이더 7강 내장 함수 탐구. 네, 저번 시간에 이제 y는 x에 해당하는 그래프 초록색 선을 그린 데 이어서 그 다음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같은 형식의 코드가 나와 있고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y는 x의 그래프가 아니라 y는 x의 5승, y는 x의 5승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나와 있다는 거. 그거 하나가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시간의 핵심은 이 코드를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GLSL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장 함수들이 있었죠. 가령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함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함수들을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해가 가신 분들도 있을 테고 조금 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한 번에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쉐이더를 처음 듣는 입장에서 저의 강의를 처음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해가 가지 않았을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쉐이더는 본인이 스스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코드를 붙잡고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력이 많이 늡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정 이해가 가지 않을 때 뭔가 참고할 수 있으실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강의가 아니라 저의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본인이 직접 이해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y는 x 그래프와 거의 동일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22번째 줄이 저번 시간에서는 y는 그냥 x였다면 이번에는 y는 파우 x, 5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파우가 뭐냐면 함수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파우가 한 번에 나와 있네요. 자, 파우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x의 3승을 나타내는 수식이에요. 뭐 x의 2승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x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그래프 모양이 0에서 1 사이에 해당하는 구간은 조금 더 넓적해지지만 1을 초과하는 부분,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훨씬 급격해진다는 거. 그 제곱 연산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x의 5승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별로 설명할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다양한 함수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이번 시간의 수업 내용을 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전에 y는 x 혹은 y는 x의 5승 같은 그래프를 그렸다면은 이번에는 스텝을 활용해서 스텝은 사실 저번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죠. 0.5를 기준으로 해서 x가 나타내는 해당 픽셀이 갖고 있는 x 좌표가 0.5보다 미만일 경우에는, 즉 이 왼쪽일 부분에는 y에다 0이 리턴되고요. 그리고 해당 픽셀의 x좌표가 0.5보다 클 경우에는 1을 리턴 시켜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스텝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설명을 깊게 드리지 않을게요. 이번엔 스무스 스텝이죠. 0.1서부터 0.9까지 제가 만약에 이 0.1을 조금 더 값을 키워서 이렇게 한다면 이 밑으로 이제 검은색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것을 좀 줄여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이 왼쪽의 0.5와 동일하게 오른쪽도 0.5로 바꾸는 순간 스텝과 다름이 없어지는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시죠. 그 다음에 0.5보다 내려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반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반전이 되죠. 그 스무스 스텝이 거꾸로
뒤집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함수들의 활용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빠르게 지나가지만 이것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재밌게 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쳐보시면서 이 함수의 역할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인, 코사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사인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입니다. x의 값에 따라서 사인 곡선이 그려지는 함수고요. 그래서 자, 우리 사인의 한 줄기가 2파이 맞죠? 예, 2파이고요. 그러면은 한번 이 0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지점은 3.14가 되겠죠. 3.14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실험을 조금 해볼게요. 엔터가 쳐지네. 자, define 파이는 3.14 매크로가 redefine 됐군요. 이미 파이라는 매크로가 존재하나 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곱하기 파이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주기가 2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로 그래프에서 한 번 주기가 완료되는 시점이 정말 2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2파이로 바꾸면 한 주기가 1이 되겠죠? 그쵸? 한 주기가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x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어떠한 값을 곱해주면은 주기가 바뀐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지 않고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가령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행 이동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인 함수의 전체 값에다가 리턴해주는 최종 값에 특정한 값을 곱해주기 시작하면은 이 사인의 폭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인 함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을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을 쓰겠다 하시면은 똑같이 사인과 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코사인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읽어보니까 고정된 x 값이 아니라 여기다가 utime이라는 유니폼을 넣어보게 되면은 어떻죠? 뭔가 평행선이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를 부드럽게 오가는 그러한 그러한 실행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utime은 뭐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이제 이 자체 웹 에디터에서 갖고 있는 유니폼 중에 하나고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과 시간을 리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프로그램이 경과하는 시간에 따라서 utime이라는 변수가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가령 x 더하기 utime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물결이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결을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utime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그 다양한 함수들을 여러 번 이제 한 군데 모아놓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건데요. 모드라는 함수는 어떤 것이냐를 봤더니 모드는 모듈로 연산자의 약자로 mod라는 함수 이름을 쓰고 있고요. 모듈로 연산자가 나머지 연산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인자만큼을 이제 나머지 연산해줘서 그 나머지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x,1이라고 하면은 그 0부터 해당 값을 1로 나누었을 때 남게 되는 나머지를 리턴해주는 것이죠. 즉 소수점 부분만
리턴 시켜주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을 뭐 1.5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네,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프랙트는 나머지 연산자 모두와 굉장히 비슷한데 이거는 특별하게 뒤에 인자를 매겨줄 순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소수점 부분만 리턴 시켜주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드와 프랙트는 사실 역할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모드를 가지고 뒤에 인자를 1.0으로 해주는 순간 프랙트와 차이가 없는 함수가 되죠. 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l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cl이라는 함수의 활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이라는 함수는 이제 올림 연산자입니다. 우리 올림, 내림, 뭐 반올림 이런 개념 아시죠? 그거랑 같은 건데요. 소수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상 그거보다 하나가 높은 정수값이 나오게 되는 올림 연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림 연산자. 그 다음에 플로어는 뭐죠? 내림 연산자입니다. 내림 연산자. 그 다음에 사인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잘 쓰지는 않는 함수인데 사인은 그 해당 변수가 이 x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이제 부호죠. 그래서 그 x라는 값이 양수를 갖고 있으면은 1을 리턴 시켜주고 음수를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 시켜주게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abs는 절대값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클램프는 이거는 종종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 그 리턴하게 되는 값을 지정된 범위로 제한해주는 이제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가령 자 y는 x라는 녀석이 원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나오기가 원치를 않을 경우에 이 클램프로 0부터 뭐 1 사이로 가령 제한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로 꺾인 부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0으로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또 1 너머로 증가되는 부분이 정확히 1로 제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해주는 함수였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자, 민 연산자는요. 여기 들어가 있는 두 개의 변수가 있죠. 0과 x 중에서 최소값을 반환해 주는 것. 둘 중에 더 작은 변수를 리턴 시켜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냥 0이 반환이 되지만 x가 0보다 작아지는 경우에서는 0보다는 그 x의 값이 더 작기 때문에 0 미만의 값에서만 x가 그대로 나타나고요. 0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0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최소값 반환 함수고요. max는 반대로 최대값 반환 함수입니다. 두 개의 매개 변수 중에서 더 큰 값을 리턴 시켜주게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니고 퀼레즈라는 쉐이더의 대가가 있는데 이분이 만든 이제 useful functions를 클릭해 보시면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 gai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gain이라는 함수를 잠시 컨트롤 C 해서 네, 제가 미리 코드를 조금 써놔 봤는데 지우고 이것도 그냥 st.x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썼던 그냥 그대로 그 함수죠. 여기다가 gain이라는 함수를 아까 컨트롤 C 한 그 함수를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st.x 대신에 이제 gain이라는 함수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ain은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내가 이제 대응시키고 싶은 x값 그리고 뒤에 변수 float k가 붙어요. 그래서 float k가 그냥 1일 때에는 y는 x의 모양과 거의 동일하지만
이 1을 조금 증가시키면 이런 식으로 스무스 스텝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정된 스무스 스텝의 기울기가 아니라 그 기울기를 제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1보다 줄이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스무스 스텝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곡선을 왜 제가 중시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중에 쉐이더에서 색 보정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이러한 곡선을 좀 잘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색 보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제가 예시를 조금 들어 드릴 텐데요. 자, 가령 이런 식의 어떤 제가 코드를 짰다고 합시다. 근데 이 색의 스펙트럼에 있어서 굳이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명도가 낮은 부분의 색깔은 좀 더 키우고, 명도가 높은 부분의 색은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색을 포토샵에서 커브에 해당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그런 식으로 색 조절을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개인 함수를 써주면은 색이 지금 변하는 것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색깔 보정을 섬세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럴 때 쓰이게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개인 곡선, 그리고 가령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커브를 이용해서 색깔의 스펙트럼을 조금씩 만져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색깔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니고 퀼레즈의 개인이라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따로 어떻게 저장을 조금 해 두셨다가 나중에 훗날의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밖에 다양한 함수의 모양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